한때 가성비의 대명사였잖아요, 한국 자동차가. 그랬던 한국차가 어떻게 100년이 넘게 그 견고했던 럭셔리 시장의 성벽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네시스가 어떻게 평범한 가치를 넘어서서 비범한 럭셔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는지 그 놀랍고도 치밀했던 여정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단어, 물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긍정적인 뜻이죠. 근데 사실 그 속에는 최고는 아니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꺼이 아주 비싼 돈을 내고 또 그걸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진짜 럭셔리의 세계. 바로 그 세계로 건너가는 것.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넘어야 했던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벽이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의 시장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은 딱 이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됐어요. 실용적이고 고장 잘 안 나고 합리적인 선택지. 딱 거기까지. 그 누구도 한국차에서 독일 명차의 그 감성이라든가 이탈리아 브랜드의 뜨거운 열정 같은 걸 기대하진 않았죠.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인식, 이 지독한 편견이 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제네시스의 원대한 꿈이 아주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럭셔리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요, 그냥 비싼 차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유럽의 그 유서 깊은 브랜드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역사, 헤리티지, 그리고 문화 그 자체였죠. 뭐랄까, 그들만의 아주 견고한 놀이터이자 새로운 애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철옹성이었던 거예요. 제네시스의 도전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차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이 단단한 성벽에 균열을 내겠다, 이런 대담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네시스의 역사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에요. 시작은 2003년이었어요. 현대차 내부에서 우리도 진짜 프리미엄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5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2008년에 현대 엠블럼을 달고 첫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 반응을 살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더 이상 현대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독립 브랜드로 딱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전 세계에 이게 바로 제네시스다 라고 각인시킨 그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럭셔리 시장의 그 굳게 닫힌 문을 처음으로 똑똑하고 두드렸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8년에 등장한 1세대 제네시스, 코드네임 BH. 이건 단순한 신차 출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가성비의 현대가 럭셔리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했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도전할 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선언이었어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제네시스의 첫 번째 혁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현대차는 실내 공간 넓게 뽑아내는데 유리한 앞바퀴 굴림, 즉 전륜구동 플랫폼의 대가였거든요. 근데 1세대 제네시스는 이걸 과감하게 다 버리고 뒷바퀴 굴림, 즉 후륜구동 플랫폼을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동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적인 무게배분, 정교한 핸들링, 역동적인 주행 감각 같은 럭셔리 세단의 문법을 우리가 이제 따르겠다 하는 출사표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변두리에서 우리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당신들의 심장부에서 당신들의 언어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1세대 제네시스가 딱 나왔을 때요, 전문가들 반응? 솔직히 좀 냉소적이었어요. 이거 뭐야? 그냥 옵션 많이 넣은 큰 소나타 아니야? 이러면서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직접 운전대를 딱 잡고 나서는 그 표정들이 놀라움으로 싹 바뀐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주행 질감이나 수준 높은 마감 처리 같은 데서 얘네 프리미엄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했구나 하는 흔적을 발견한 거죠. 심지어 경쟁사인 유럽 브랜드들조차 차를 막 분해하고 분석해 본 뒤에 얘네가 겉모습만 흉내낸 게 아니라 럭셔리의 본질을 진짜 이해하려고 했네 라고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진짜 실력자가 등장한 거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잖아요. 제네시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차의 고급 모델 중 하나로 남아선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마치 예전에 도요타가 렉서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것과 같아요. 제네시스도 자신들만의 철학, 자신들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독립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전시장부터 서비스 센터까지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제네시스답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제네시스는요, 럭셔리로 가는 길을 절대 한 번에 점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4단계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갔죠. 처음에는 뛰어난 가성비로 시장의 문을 열었지만 곧바로 두 번째 단계인 절대 신뢰를 쌓는 데 모든 걸 겁니다.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K방산 무기처럼요. 내 가족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감. 이걸 심어주는 데 집중한 거예요. 이 단단한 신뢰가 고객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고 바로 그 평안함 위에서 비로소 진짜 럭셔리 경험이 꽃필 수 있다. 이런 철학이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전환점은 2세대 모델, 그러니까 나중에 G80이 되는 바로 그 DH 모델에서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제네시스는 더 많은 버튼, 더 큰 화면, 이런 보여주기식 옵션 경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요. 대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본질 그 자체인 기분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죠. 차가 조금 무거워지더라도 초고장력 강판을 아낌없이 써서 뒤틀림 없는 단단한 차체와 실시를 만들겠다. 이 철학이 바로 제네시스 럭셔리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수년간 정말 묵묵하게 쌓아올렸던 이 기본기의 가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증명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GV80을 타고 차가 막 굴를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탑승 공간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서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온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네시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안전, 견고함이 그냥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지켜내는 진짜 가치라는 걸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내실, 이 기본기를 갖춘 제네시스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자신만의 얼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저 차 제네시스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잘 만든 차를 넘어서 매력적이고 갖고 싶은 차가 되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 디자인 언어의 핵심, 그 중심에 바로 이 두 줄이 있었습니다. 헤드램프에서 시작해서 팬더를 지나 테일램프까지 쫙 이어지는 이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두 개의 선. 어두운 밤에 불빛만 쓱 스쳐 지나가도 뇌리에 강력한 잔상을 남기잖아요. 마치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패턴을 쓰는 것처럼 제네시스는 두 줄이라는 시각적인 상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네시스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한때 독일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차체 철판에 얼마나 날카롭고 복잡한 주름, 그러니까 캐릭터 라인을 만들 수 있나, 이걸 경쟁적으로 과시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프레스 기술이 이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정밀하다, 이걸 뽐내는 방식이었죠. 근데 플래그십 세단 G90을 통해서 제네시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우리는 접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G90은 엔진룸하고 앞핸더 윗부분까지 한 번에 덮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클 거예요. 이 거대한 클램쉘 후드를 단 한 장의 강철로 어떤 접합선이나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게 찍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이들이 철판을 접어서 강성을 확보할 때 우리는 접을 필요조차 없는 더 뛰어난 소재 기술과 프레스 기술을 가졌다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당당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로 진화한 거죠. 경쟁 상대 의식하면서 점수 따는 게임은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는 가장 제네시스다운 것이 뭔지를 세상에 제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퍼스트 무버가 된 제네시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미래의 럭셔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공개된 세 가지 핵심 컨셉, 바로 네오룬, 마그마, 그리고 블랙.
이게 바로 제네시스 럭셔리의 다음 시대를 정의할 세 개의 강력한 기둥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네오룬인데요. 2차, 롤스로이스의 상징 같은 코치도어를 달고 나왔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문하고 문 사이의 중앙기둥, 비필러라고 하죠.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정말 상상 이상의 개방감, 마치 하나의 거실 같은 공간감을 만들어냈죠. 이건 단순히 문 닫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에요. 차체 강성에 대한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럭셔리란 곧 공간의 경험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고성능의 미래, 바로 마그마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요. 마그마가 추구하는 고성능 철학이에요. 보통 고성능 브랜드들은 누구보다 빠른 랩타임, 경쟁자를 이기는 출력, 이런 치열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마그마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요로운 경험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슬로건, 도전이 아닌 보상. 이게 마그마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는 트랙에서 누군가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최고의 운전 경험이라는 상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 경쟁이 아니라 만족감을 주는 고성능. 야, 이건 정말 럭셔리의 정점에 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둥은 럭셔리의 새로운 고객들, 바로 영앤리치를 향한 블랙입니다. 전통적인 부호가 아니라 젊고 감각적인 세대를 위한 제네시스의 대답인 거죠. 이들은 막 과시적인 로고나 아버지 세대의 그런 권위적인 럭셔리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 쿨하고 시크하고 또 나만을 위해 맞춤화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블랙은 모든 내장재를 검은색으로 통일하는데요. 그냥 까만 게 아니라 가죽, 나무, 카본, 알루미늄 각기 다른 소재의 질감을 극대화해서 블랙이라는 하나의 색 안에서 다채로운 깊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네시스의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성비에서 절대 신뢰로, 그리고 럭셔리로 향하는 아주 치밀한 장기 전략의 결과였죠. 모방을 통해 배우던 단계를 지나서 혁신을 이뤄냈고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두 줄이나 G90 후드 같은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제네시스는 럭셔리 클럽의 새로운 멤버가 되는 걸 넘어서서 미래의 럭셔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직접 정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담대한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성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 도전이 그려내 럭셔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지켜보는 것, 이건 아마 우리 시대 가장 흥미로운 기다림 중 하나가 될 겁니다.